호박빵. 호박빵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라진 유명한 애스품인데요. 원래는 18세기 러시아 캐서린 궁전에서 만들어진 아주 멋진 빵이었죠. 이 빵은 호박 조각과 금박, 그리고 거울로 아름답게 꾸며졌고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렸다고도 하죠. 하지만 1941년 나치 독일군이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했을 때 이 호박빵은 독일군에 의해 해체되어 독일의 케니스베르크로 옮겨졌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쯤 호박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그 이후로 그 위치나 상태는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호박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성공적인 발견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호박빵의 실종은 많은 이론과 추측을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숨겨져 있거나 파괴되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마시타의 금. 야마시타의 금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필리핀에 숨겨놓은 전설적인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일본 장군 야마시타 토모유키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는데 그가 전쟁 중에 필리핀 어딘가에 엄청난 양의 금을 숨겼다는 소문에서 비롯되었죠. 소문에 따르면 이 금은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모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은 이 보물을 비밀리에 숨겨서 나중에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많은 보물 사냥꾼들이 이 금을 찾기 위해 필리핀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 필리핀 사람이 실제로 이 보물의 일부를 찾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후로도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보물이 여전히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지만 일부는 전쟁 후에 생겨난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설은 일본군이 저지른 많은 전쟁 범죄를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스트 아미.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에 고스트 아미라는 특수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대는 속임수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주 임무였습니다. 고스트 아미는 진짜 군인이 아닌 예술가, 배우, 건축가, 엔지니어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대였죠. 이들은 독일군을 속이기 위해 풍선 탱크와 가짜 비행기를 만들어 마치 대규모 군대가 있는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단지 시각적 속임수뿐만 아니라 이들은 강력한 스피커를 이용해 병사들이 행진하는 소리와 탱크가 움직이는 소리까지 재생해 적군을 완벽히 속였습니다. 이렇게 속아버린 적군은 병력이 적은 곳에 자원과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죠. 고스트 아미 덕분에 많은 미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분노의 벙커. 히틀러의 분노의 벙커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히틀러가 사용했던 비밀 지하 벙커입니다. 이 벙커는 베를린에 있었고 공중폭격으로부터 히틀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벙커 안에는 히틀러의 사무실, 회의실, 그리고 친구들과 지내기 위한 생활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1945년 소련군이 베를린에 접근하면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히틀러는 이 벙커로 들어가 마지막 날을 보냈죠. 그리고 4월 30일 히틀러는 그곳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벙커가 있던 자리에 정보파만 설치되어 있고 별다른 표시나 기념물이 없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그 장소가 나치주의를 추모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기념 활동을 하지 않고 있죠. 나치의 황금열차. 나치의 황금열차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치 독일이 숨겨놓았다는 전설적인 기차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기차에는 금과 보석, 귀중한 예술품이 가득 실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1945년에 연합군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나치는 이 보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죠. 그래서 이 기차가 폴란드 5월 산맥 아래에 있는 비밀 터널로 들어갔는데 그 후로 기차는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2명의 보물사냥꾼이 지하 레이더를 사용해서 기차를 찾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조사 결과 실제로 기차를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치의 황금열차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저 전쟁 후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서. 사회문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발견된 중요한 고대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은 1947년에 사회 근처에서 양치기들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사회문서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과 다른 유대 종교 텍스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대 역사와 종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크게 바꿔 놓았죠. 이 문서들은 당시 전쟁 때문에 바로 연구하기 어려웠고 진짜 중요성은 1950년대에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학자들이 이 문서들을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많이 깊어졌습니다. 오늘날 사회문서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전세계 많은 학자들과 관광객들이 이 문서들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마우스 탱크.
마우스 탱크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이 개발한 매우 크고 무거운 전차입니다. 이 전차의 이름은 마우스인데 G라는 의미와는 달리 실제로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웠죠. 무게가 188톤에 달했고 이 때문에 이 전차는 역사상 가장 무거운 전투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우스 탱크는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었죠. 주요 무장으로는 128mm 주포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어떤 연합군 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차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실제 전투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속도가 느리고 연료 소모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다리를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죠. 실제로 마우스 탱크는 전쟁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몇 대만이 제작되었고 그중 하나는 전쟁 말기에 소련군에 의해 발견되었죠. 독일군은 소련군에게 이 전차가 붙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소련은 다른 프로토타입 부품을 사용하여 이를 복원했습니다. 현재는 이 마우스 탱크가 모스크바 근처의 쿠빈카 전차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트 아루센 아카이브. 바트 아루센 아카이브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 있는데 나치 정권 시절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료 보관소입니다. 이곳에는 홀로코스트, 강제노동, 전쟁 중 이루어진 강제 이주에 관한 3천만 개 이상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죠. 원래는 전쟁 후 사람들이 실종된 가족이나 친구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수용소, 학살지역, 개토에서 수집한 기록을 담고 있어서 연구자나 역사가들이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바트 아루센 아카이브는 나치의 잔혹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며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애니그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사용한 암호화 기계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원래 상업용으로 개발된 암호화 기기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군대가 이를 군사용으로 채택하면서 엄청난 비밀 무기가 되었죠. 애니그마는 다양한 회전 어판과 플러그 보드를 이용해 입력된 문자를 완전히 다른 문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애니그마는 이를 완전히 다른 문자 조합으로 변환해서 적군이 해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더 놀라운 점은 매일 암호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암호를 풀더라도 다음날에는 또 다른 암호로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애니그마 기계가 발견되었고 지금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SS 가르살파의 음보물. SS 가르살파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 잠수함에 의해 침몰된 영국의 상선입니다. 이 배는 1941년에 막대한 양의 은을 싣고 인도에서 아일랜드로 향하고 있었죠. 이 은은 영국 정부의 전쟁 자금을 늘리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었는데요. 그러나 SS 가르살파는 길을 잃고 연료도 부족해지면서 독일의 U-101 잠수함에 발견되어 격침당하게 됩니다. 이때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 85명 중 단 한 명만 살아남아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죠. 배에 실려진 은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다 밑에 묻혀 있었는데 2012년과 2014년에 걸쳐 복잡한 심해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회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수 작업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귀중품 회수로 기록되며 거의 모든 은이 회수되었죠.